코체코체 코미디언의 책 읽기. 예.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공연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제가 너무 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안 하면서 살았다입니다. 네.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매일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외국인 코미디언들 공연도 보고 그러면서 이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릿속에 질문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문예창작과를 다니고 졸업해서 이 글 쓰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말하기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소통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읽을 수 있으면 되지, 굳이 아름다운 문장들을 찾아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하는 방식 더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고민을 품고 매일매일 눈을 뜨며 살아갑니까? 당신이 이렇게 지니고 있는 질문이 여러분들을 만들 겁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사실 성욕이 개쎄가지고 무슨 짐승 마냥 어떻게 하면 저 여자랑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히 일도 열심히 하고 읽으라는 책도 열심히 읽었지만 삶의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었던 이유는 다 여성들한테 이 섹스 어필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결혼도 했고, 사실 결혼할 타이밍쯤부터 여자들한테 큰 관심을 두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발정난 개마냥 개같이 살겠구나. 물론 요즘 개팔자 상팔자라 가지고 개들 사는 거 보면 부러워요. 예. 특히 부잣집 사모님 밑에서 이 양육을 받고 있는 이 개새끼들은, 강아지님들은 정말 부럽더라고. 주인이 그냥 아예 업고 다니더라. 나도 돈 없어가지고 아직 걸어 다니는데 이 새끼들이 유모차 타고 다니고, 딱 봐도 다 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귀여움.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이 똥꼬쇼.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자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씩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삶의 공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어떤 능력 아니면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있는 능력 중에 나한테 없는 건 뭐가 있을까?
그 부러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 사람을 따라하며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면 저 예전에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이것도 물론 뭐 외국인이라 한번 자보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더라고. 막 자막 없이 영어도 들어보고 싶고 외국인이 아무리 빨리 말해도 막 다 알아듣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뭐 5년 막 넘게 하다 보니까 계속 잘하고 싶어. 계속 이렇게 목표가 생기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는 목표. 인생이 재밌어요. 예. 그리고 발전하는 내 모습도 좋고. 요즘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내가 어떤 코미디언이 될까 이제 질문도 찾고 있어요. 사실 제가 어떤 코미디언이 될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바로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저는 기본기부터 이렇게 달성해야겠다. 일단 재미있는 코미디언들은 말을 매끄럽게 잘해요. 매끄럽게. 나도 매끄럽게 잘하려면 이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가 아니라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야겠죠. 이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많은 청취자분들 많진 않지. 이 청취자분들 중에 저도 그 청취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 팟캐스트를 꼭 듣는데 물론 자기 목소리 들으면 족같죠. 네, 막 끄고 싶고 그런데 처음에는 막 억지로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 괜찮으면서 내가 이렇게 병신같이 말하는구나 이것도 깨닫고 이런 말하는 습관이 있었네. 이건 좀 고쳐야겠다. 듣기 싫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타 때 듣고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목소리, 저희 말투, 화법, 이 발전 과정, 변화 과정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뭐 아무튼 그렇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책이라는 컨텐츠로 정치자분들과 소통하기로 다짐을 했어가지고 이 세스 고딘 마케팅이다. 책 읽을 시간이 없지만 제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회사에 출근해요. 스탠드업 코미디 컨텐츠 만들고 퇴근한 다음에 바로 공연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코미디언들하고 뭐 농담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사실 말이 토론이지 그냥 잡담이에요. 네, 아무튼 준비하고 공연하고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한 10시 가까이 돼요. 10시 조금 안 돼요. 저는 또 크로스핏은 꼭 해야 돼요. 예. 왜냐? 나는 멀리 갈 거기 때문에 이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10시나 11시 타임에 크로스핏을 꼭 합니다. 운동 끝나잖아요. 근데 거의 11시 타임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10시 타임은 너무 촉박해, 도착하기가. 저는 요즘은 쫓겨 살면서 막 뭔가 어떤 시간 계획에 쫓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제대로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늘 여유를 가지면서 살려고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래서 뭐 한 9시 40분쯤 마치면 느긋하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와이프랑 뭐 스몰 토크 뭐 한 1, 20분 나누고 그다음에 11시에 이제 크로스핏장으로 가서 1시간 운동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뭐 이러면 12시 반이에요. 집에 와서 씻고 누우면 뭐 1시예요. 뭐 예전에는 매일 명상을 했지만 요즘은 매일은 못 하겠고 뭐 가끔씩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명상도 한번 하면 또 뭐 유튜브 컨텐츠도 봐야 할 게 좀 쌓여 있어. 또 보다 보면 막 그런 것도 한 1, 20분 만에 다 해치우려고 해요. 최대한. 그리고 거의 2시 가까이쯤 됐을 때 책을 읽어요. 무슨 책이든.
그러다 보니까 읽는 시간이 적어가지고 옛날보다는 책을 많이 못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1년에 100권씩은 거의 꼭 읽었는데 요즘은 그렇고 어쨌든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거북이처럼 읽어서 이 CS 고딘의 마케팅이다를 다 읽었습니다. 네. 더 자주 컨텐츠를 올리고 싶지만 책 읽을 시간이 워낙 없어서 다음 책은 뭐냐면 찰스 부코스키라는 시인이 쓴 시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번역된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 새끼가 얼마나 이 병신 같은 시를 썼는지 또 그 병신 같은 시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꽤 멋진 표현이다 싶은 부분이 있는지 뭐 아무튼 오만 얘기를 다 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세스 고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의 비전, 아이디어, 디지털 표현, 소통 능력을 공짜로 나눌 방법은 많다. 각각의 방식은 인지, 승낙,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판매할 토대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그 비전 있어요? 아이디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에 승낙을 하게 될 거고 자주 소비를 하게 될 거고 그런 소비가 이어지면 신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무슨 제품을 팔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그 상품을 사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그 그 토대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졸라 빡세게 노력해야 된다. 제 이 팟캐스트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 지금은 뭐 이 지좆대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못 주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바빠도 꾸준히 업로드하고 컨텐츠 질 자체도 꾸준하고 막 충분히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면 제 팬분들이 생기겠죠. 그럼 제 팬들은 이 새끼 말 참 족같이 하지만 또 재밌게 하네. 이 새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한번 보고 싶은데 봤는데 재밌어. 이 병신 같은 새끼 말만 병신 같을 줄 알았는데 또 뭐 나름 웃기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제가 공연을 연다거나 뭐 이런 소식들을 제가 알리면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티켓값 5만원? 5만원? 오케이 no problem I'll pay 돈을 지불하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 돈을 많이 쓰는 행위 자체가 신뢰감을 만들어낸다. 즉, 사람들은 큰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와, 제가 이 문장 보고 진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신뢰감이 가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래요. 이 세스 고딘이라는 이 마케팅 전문가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사람들이 그 자기가 투자한 상품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큰 투자를 했는지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얻고 싶으면 사람들이 당신의 제품에 큰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내 공연 티켓 값이 막 300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를 안 한다고. 예. 근데 내 공연 티켓 값이 존나 뭐 한 20만 원이야. 저 또 뮤지컬 같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병신 같은 건데. 그럼 사람들은
나는 왜 이걸 20만 원이나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면서까지 이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보지? 아, 내가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야, 김태우라는 사람 무조건 공연 봐야 돼. 이 사람 개쩌는 사람이야. 말은 병신같이 해도 존나 철학자라니까. 막 이러면서 내가 20만 원이라는 큰 투자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지어낸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명품, 뭐, 제품의 퀄리티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병신 같은 명품도 많잖아요. 막, 보풀 튀어나오고. 내가 명품을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없나? 아무튼 뭐, 씨발, 뭐, 여자 백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한다던데. 아니, 가방 하나에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그 돈 주면, 가방 만들어내겠다. 물론 병신 같은 가방이겠지만. 뭐 어쨌든 사람들이 명품을 왜 신뢰합니까? 예? 지가 존나 거금 주고 맨날 매달 막 그걸 사들이니까 야 샤넬은 이래서 정말 고급이야. 루이비통은 이래서 고급이야. 내가 아는 명품이 이게 다거든요. 뭐 더 고급 브랜드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한다는 얘기예요. 이 병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면 너무 가격을 막 때려 낮추는 그런 전략만 하지 말고 응? 프리미엄으로 가도 된다. 근데 저 또 뭐 무슨 제품 퀄리티도 안 나오는데 프리미엄으로 가라는 말은 아니고 네. 자기가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좀 자신감이 있으면 한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제가 무슨 감히 뭐 컨설턴트도 아니고 족밥 코미디언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충고하는 게 아니라 책 내용에선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게 참 재밌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쓰는 행위 자체가 신뢰감을 만든다.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장. 무료 서비스 같은 것보다 용기, 공감, 존중에 후한 것이 진정으로 후한 것이다. 뭐 가끔 뭐 개업한다고 아니면 뭐 서비스 해준다고 막 무료입니다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무슨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면 사장이 나가서 공감해주고 예를 들면 식당 사장이다. 음식물에 머리카락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족같은 식당, 제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식당은 보통 어떻게 서비스를 하냐? 머리카락이요? 네, 알겠어요. 뭐 서비스로 음료수 드릴게요. 이지랄하고 가요. 이 씨발 새끼들, 난 거기 가기 싫어진다고 그러면 서비스가 멋 같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사장이 나와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 주방장이 탈모라 대머리라 머리카락이 빠질 리가 없는데 이 새끼가 어제 여자랑 잤나 머리카락이 왜 빠져있지? 겨드랑이 털인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제가 이 정말 손님 식당 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밥 먹으려고 했는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드릴까? 그럼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뭐 씨발 제 기분이 너무 족같으니 이 식당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뭐 이지랄 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면 뭐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일단은 음식은 새로 해드리고요. 요거 저희 음식점에서 정말 메인으로 나가는 건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만두입니다. 만두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공감해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냥 싹 잊히더라고요. 예. 뭐 또 용기 있게 제품에 대해서 건의를 한 고객이 있다. 족같은 의견 말고 진짜로. 그러면 고객님 그 의견을 반영해 봤더니 저희 회사의 시스템이 더 개선되었습니다. 서비스로 뭘 드리겠습니다. 그런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이 좋다 이 말입니다. 무료 서비스 같은 거 공짜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다음은 승인은 데이트와 같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구매를 요구하면 안 된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영업사원들이 만난 날 자기 제품 얘기하는 새끼예요. 그 새끼 다음에 안 만납니다. 옛날에 졸라 좀 나름 친했던 친구도 있는데 뭐 보험 설계사를 한대. 아마 친구니까 만나줬지. 근데 이 새끼가 막 자꾸 보험 설계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고. 와, 딱 짜증나더라고. 친구인데도. 그 새끼 또 심지어 지금은 보험 설계사 일 하지도 않아요. 그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막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요. 예. 시간을 두고 신뢰를 조금씩 주면서 조금씩 영업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 주변에서 보험 뭐 이런 거 하는 친구인데 절대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냥 친구가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술 한잔 먹자고 하면 먹어주고 그러다가 내가 보험 들 일이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 그 새끼 보험 관련 회사에서 일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전화를 해요. 야, 내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그런 거 있냐? 그럼 그때 그 친구가 친절하게 진짜 연락하고 알고 지낸 지 뭐 3, 4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도움을 줍니다. 자기가 해온 일적으로. 내가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런 상담할 때도 존나 솔직해. 자기 제품 하라고 하지도 않고 존나 여유 있게. 근데 우리 회사가 이런 거가 좋은 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삼성생명이 더 싸. 씨발. 거기 가서 해. 난 또 신뢰감이 생겨. 이 새끼가 나중에 정말 어떤 부탁을 할 때 정말 들어주고 싶다. 들어줘야겠다라는 신뢰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새끼들이 잘해요. 영업을. 그래서 승인은 데이트와 같아요. 데이트 첫날부터 여자한테 키스하려고 하면 바로 싸다고 쳐맞죠. 예. 처음에는 손도 못 잡아요. 그냥 밥 한번 먹고 데이트 한번 하는 거에 감사하게 여겨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정말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얘기가 쓰여 있었고 다음 문장. 승인을 얻었는지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은 당신이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아쉬워하는지 여부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지인을 만나서 소통하고 그러다가 딱 잠수를 탔어. 사람들이 아쉬워해야 된다. 아쉬워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밀당 잘하는 여자 남자들도 똑같잖아요. 막 잘해주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우씨, 이 새끼 왜 연락이 없지? 오늘도 이 호구 자식한테 등 쳐먹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네. 이건 제가 인성이 쓰레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봐라. 연애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쪽만 매달린다 싶어요? 그럼 한번 잠수를 타보세요. 한 2주 정도만 잘해주고 갑자기 잠수를 타봐. 그 사람이 아쉬워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돼요. 진짜. 근데 아쉬워한다? 하면 걔가 이제 성향이 조금 이제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어려워하는 친구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예. 당신의 어떤 호의와 당신의 어떤 도움을 상대방이 당연시 여기냐 여기지 않냐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부재했을 때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왕따가 됐어요. 네, 친구들이 보고 싶네. 다음 문장.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야, 내가 어제 영화 뭐 봤는데, 오펜하이머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야, 내가 어제 뮤지컬 뭐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이거 사실 다 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관찰하면 그 사람 취향이 보입니다. 예. 사람은 절대 관심 없는 거에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거기에 프레임조차 가 있지 않아요.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좀 자유롭고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이 다양한 것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양한 것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 스탠드업 코미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 웃기기도 하고 막 인상 찌푸려지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코미디언은 너무 세기도 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빌려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들과 대화할 때 얘가 누구를 빌려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성향이 보일 겁니다. 다음 문장.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진전시켜야만 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입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 제품이 좋아가지고 그 제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시를 뭘로 들어야 되나? 최근에 가수 션 아시죠? 이 사람이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달리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야, 내가 션 러닝 크루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진짜 멋있어. 그 사람 진짜 달리기도 잘하고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션이라는 가수의 이야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의 유형, 자기가 되고 싶은 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션이 요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더라. 나도 그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어. 그리고 션이 이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더라. 예를 들면 전 국민 다 같이 달려가지고 총 1000km 뛰기 했는데 와, 이 사람이 한 500명을 모아가지고 각자 2km씩 달리게 만들어서 정말 운동을 달리기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더라. 나도 그거 뛰었어. 나 달리기 못하는데 뛰었어. 이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진전시킬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 2km 한 번도 못 뛰어봤는데, 시원 씨 따라 뛰다 보니까, 뛰게 됐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션이라는 사람의 그 개인 브랜딩을 시켜주는 거죠, 옆 사람. 야, 너도 달리기 해볼래? 나도 못 해봤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달리면, 나도 할 수 있게 되더라. 나 이번에는 3km 뛰었어. 션이 목표치를 올려줬거든. 내 이뤘어. 입소문이 퍼지면 이 션이라는 사람의 이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이.
말은 금세 잊히지만 행동은 오래 기억된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기 나온 문장인데 말은 진짜 금세 잊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특별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아요. 제가 다니는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거기 아저씨들이 저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내가 너 옛날에 대회 나갔을 때 모든 선수들이 다 지쳐 있을 때 네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난 아직도 생생하다. 술만 취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좀 잘하긴 잘했나 봐. 그때 운동도 진짜 많이 했을 때고 또 열정도 제일 넘쳤을 때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저씨들하고 그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하고 나눈 이야기는 가끔은 예전에 막 술 먹으면서 3시간 떠들었는데 다음번에 만났을 때 너 이름이 뭐였지? 막 이지랄하는 아저씨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대회 때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수비하고 공격 가담했던 것들은 계속 기억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보다는 행동 더 효과적입니다. 예. 누군가를 도와라, 행복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둘 다 행동을 합시다. 정치자 여러분, 나도 씨발 지금 팟캐스트에서 이지랄병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금방 잊힐 거예요. 예. 내가 멋진 행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죠. 근데 이건 뭐 씨발 보이는 팟캐스트가 아닌데 뭐 나중에 공연 보러 오라는 말이죠. 예. 저의 미친 행동을 한번 무대 위에서 펼치는 미친 퍼포먼스를 한번 보세요. 다음 문장.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당신의 일이 그들의 정체성과 활동의 일부가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익을 거둬라.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나랑 정체성이 비슷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듣기로 액션캠을 개발한 사람이 원래는 서퍼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바닷가 나가가지고 미친 듯이 서핑을 하다가 자기가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막 역동적인 촬영이 힘드니까 그 사람이 액션캠을 이제 개발자들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개발해서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주변에 서퍼 친구들이 많겠죠. 야, 내가 이런 카메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노? 야, 나도 진짜 그걸 가지고 싶다. 야, 그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나 저번에 진짜 큰 파도 왔을 때 씨발 개 멋지게 탔는데 애들이 안 믿어주잖아. 나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 난 네가 만들면 바로 사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익을 거두게 될 어떤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저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인스타 팔로우하고 소통해요. 그리고 농담 피드백도 그 사람들한테만 받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는 이런 농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디벨롭을 시켜봤어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참 소중해. 근데 뭐 저도 모르는 개그맨이 내가 방송 20몇 년 해봤는데 너는 공연 중에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 네, 족가세요. 저는 이럽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이 책이 은근히 도움되는 어떤 프레임이 많다니까요. 쉽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만 실행한다면 분명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요즘 프랜차이즈가 왜 많이 생겼습니까? 그냥 돈만 때리 부으면 다 창업할 수 있잖아요. 왜 저는 어디 식당을 가도 프랜차이즈 잘 안 가요?
그 동네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이렇게 뭔가 쉽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것들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제 심정이 이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효과가 있을까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 많을 거예요. 예. 대중시장은 효과가 확실한 것을 원한다. 그리고 대중시장은 안전한 것을 원한다. 패턴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패턴에 부합하는 것을 원한다. 이 대중시장이라는 것은 너무 혁신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오펜하이머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 오펜하이머 뭐 재미없다라는 사람들, 영화가 너무 길다 꽤 많이 봤습니다. 왜냐? 이 놀란 감독은 늘 영화계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영화라는 이미지, 영화라는 어떤 영화는 이래야 한다는 패턴, 그런 것들에 부합하는 영화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고 그 패턴이 깨졌을 때 그 희열을 저는 즐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과 먼 거죠. 근데 혹시 청취자 중에 대중을 겨냥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전한 걸 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팔 제품, 그 제품에 부합하는 어떤 패턴이 있겠죠? 예. 그 패턴에 부합하는 걸로 마케팅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거, 이런 거는 잘 안 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이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을 거쳐 나만 아직 하지 않은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옛날에 페이스북 처음 가입했을 때가 생각나요. 대학생 때였는데 처음에만 몇 명 애들이 하는 거야. 여기 뭐 싸이월드처럼 글 써서 올리면 다 보인대. 애들이 흥미롭게 하더라고. 근데 누군가가 이 페이스북으로 막 친구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돈도 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만 안 하고 있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늦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참 빠져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에도 이런 단계로 나아간다면 정말 크게 될 겁니다. 흥미로운 것, 더 나아가 크게 도움이 되는 일, 더 나아가 나만 아직 안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만 아직 안 하고 있네. 이 생각을 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거든요. 빨리 해야겠다. 요즘 인스타도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런 이유,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동료 집단은 당신이 떠나도 아마 생존할 것이다. 그때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네. 저도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정말 많은 유형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김태우라는 사람은 이런 느낌의 코미디로서 정말 정체성이 확실하지. 이런 농담, 이런 부류의 농담 듣고 싶다. 이런 부류의 농담은 정말 김태우가 최고인데. 저는 이런 소리를 듣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많이 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가난해지지만 않을 만큼만 벌면 돼요, 사실. 저도 무대를 떠나면 사람들이 그리워하게 될 만큼 한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것을 쫓느라 항상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과감히 지키려고 노력하라. 이 말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제 다음 거, 다음 유행이 뭐지?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겨우 꾸려놨던 어떤 안정된 자기의 자본시장, 자신의 어떤 자산을 돌보지 않아요.
특히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1호점 만들고 2호점 차리면 1호점을 안 돌봐. 2호점만 신경 쓰고. 그러면 1호점 손님들은 실망하게 돼요. 예. 근데 이 사람 말로는 둘 다 신경 쓸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한쪽이 너무 무시받고 소외받는다. 그러면 매출이 옛날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과감히 지키려고 노력해라. 너무 위험한 확장은 하지 말고. 예. 다음, 쉬운 판매가 항상 가장 중요한 판매는 아니다. 가끔 쉬운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스탠드업 코미디언들, 예를 들면 스탠드업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향이 존나 그냥 창녀들이래. 우리 뭐 어디 저 창녀들 많은 데 가서 호객행위 하자. 근데 뭐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와줬다고 쳐요. 이게 중요한 판매입니까? 스탠드업 코미디를 대중화시키려면 창녀뿐만 아니라 그냥 노인, 그리고 뭐 병원에서 죽어가시는 환자분들, 갓 20살 된 대학생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창녀들이 이런 농담 좋아하니까 난 이런 농담만 할래. 이게 쉬워. 나는 이게 쉬워.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고이게 되죠. 제가 일부러 웃기려고 창녀라는 얘기를 꺼낸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스미마생. 다음 문장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예. 완벽한 것은 문을 닫는다. 심지어 노력조차 못하게 막는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다.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를 꽤 오래전부터 구상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완벽한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몇 달이 곧 미루게 됐어요. 그때 제 와이프가 야, 너 그냥 병신같이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해. 그냥 하다 보면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거고 니 어차피 존나 재미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냥 말하기 연습이라도 해. 할 때 제가 머리 한 대 세게 쳐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띵. 맞다. 사실 난 존나 병신이지. 재미없는 놈이지. 그냥 말하기 연습이나 하자. 그래서 그냥 책 읽고 마음대로 막 씨부리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도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조금씩 개선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발전하는 기분이 들어서. 근데 옛날에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막 힘도 너무 들어가고 너무 긴장도 되고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심지어 완벽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노력조차 못하게 막는다. 야, 맞아요. 노력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조금씩 개선하세요. 예, 그렇게 너무 완벽하려고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포기하잖아요. 그럼 실패예요, 그게. 그게 실패입니다. 안 하고 있는 그게 실패입니다. 예? 난 오늘 상강. 근데 좀 더 자주 업로드해라, 김태우야. 뒤진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좋은 문장입니다. 더 나은 것은 문을 연다. 더 나은 것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극적인 개선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게 뭘까? 더 나은 게 뭘까? 그렇게 개선시키다 보면 뭔가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야, 이거를 바꾸면 좀 더 발전되겠네? 이런 게 생겨요. 나는 아직 팟캐스트 하면서 좆도 업로드를 많이 안 해봐서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까지
Let's go go. 관대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노력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이를 내세워 우리 자신을 팔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거는 관대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노력하라 이거예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정말 과감하고 사람들 분명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다 욕하잖아요. 다 섹스하잖아요. 근데 섹스, 욕 공연 중에 하면 인상 찌푸린다고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더럽고 저질스러운 금기의 농담들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끈질기게 노력하다 보면 와, 김태우 저 개또라이네. 저 새끼 공연 한 번 더 봐야겠다. 이런 마약 같은 새끼, 병신 새끼, 이 곡한 씹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겠죠. 그럼 저는 저를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이제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끈질기게 노력하는 마음.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기여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이 새끼 뭐라는 거야. 기여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자신에 의해 하는 마케팅이자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로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들,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을 대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취향과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랑 비슷하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들을 대하면 이게 마케팅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이다 세스 고딘 책을 모두 끝내봤는데 꽤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무슨 영등포 남자 빡촌 창남처럼 이름은 무슨 창남처럼 세스 고딘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고 역시 사람한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도 뭔가 제가 스스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펼치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나은 사실 죄송합니다. 더 나은 컨텐츠로는 찾아뵐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더 과감하고 더 거침없고 더 병신 같은 입담으로 책 리뷰를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태우로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굿럭!